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수인이가 써준 글이었는데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막 울컥울컥한 그런 게 저도 있었어요. 이 글 읽으면서. 뭐냐면,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신의 꿈. 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하고 뭉클뭉클하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이 있으세요? 그런 꿈이 있으면 이 공부가 지금 이렇게 정치 강의 듣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않을 겁니다. 꼭 그런 생각하면 뭉클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번 시간 역시 여러분 01 국가와 정치 생활 가운데서 하나를 쫙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정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국가, 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정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8페이지에 이렇게 하단 쪽에 있죠. 국가 성립 이론입니다. 국가 성립 이론.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성립 이론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의 뜻으로. 신이 국가에 생겨라. 신의 뜻으로. 그래서 신의설. 가족이 확대됐다고 해서 가족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여러분 재산설. 우월한 세력이 그렇지 않은 세력을 정복하면서 정복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있냐면 계급설이 있습니다. 계급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착취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히 보면 이 계급설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그 도구, 수단, 그것이 바로 국가다라는 거예요. 지배계급이 이 국가를 통해서 피지배계급을 착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급설, 착취설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국가라는 걸 어떻게 본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국가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사회계약설입니다. 오늘 이 사회계약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딱 보시면 출제 빈도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굳이 여기 빔으로 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착 보시자마자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군. 바로 그겁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냥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계약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이 사회계약설을 풀어서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사회계약설 진짜 잘 들어온다고. 너무 재밌다고. 쉽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에 적용해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기출교재에 보면 1단계 문제가 있고 2단계 문제가 있거든요. 1단계 문제들은 학생들이 그 개념을 보고선 쫙 풀어내요. 그런데 2단계 문제들에 있는 선지들은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 선지들을 보고 여지없이 또 적용이 잘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사회계약설 문제로 다가가겠습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사회계약설 문제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사회계약설 해가지고 선생님이 4페이지나 지금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강의가 처음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한 판으로 개념 정리해드리고 나면 그거 보고 껐다가 여러분이 문제 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확인하고 조금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문제로 다가갈 수 있고 고득점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짠. 네.
첫 번째,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첫 번째, 사회계약설 전체적으로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필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필기를 해가면서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거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 이렇게 다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 교재에 있었던 바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 개념 교재 없거나 또는 프린트 안 해둔 학생들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에다가 또 이 내용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표시하시면서 도식화를 해서 만든 거예요. 도식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빔 자료 통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개념 교재나 또는 여러분이 이 자료 보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은 모두 4개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물론 4번째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첫 번째는 사회계약설 전체적으로 공통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국가 성립 이론을 얘기했어요. 신의 뜻으로 가족이 확대돼서 정복해가지고 그런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서 이 사회계약설은 계약해서 생긴 겁니다. 국가는 계약해서 생긴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계약을 해서 국가가 생겼다라는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겼다. 사회계약설, 국가계약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계약을 해서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겠죠? 그 계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를,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그들은 자연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여러분 진짜 막 새가 뛰놀고 동물이 뛰놀고 막 그런 숯불이 우거지고 그런 자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연 상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국가, 선생님이 한 단어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강제성. 국가의 의미를 말할 때, 특징을 말할 때도 강제성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강제성이 있는 거라면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는 강제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인 이 자연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기 좋았으면 뭐하러 국가 만들겠어요? 뭐하러 계약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홉스, 로쿠, 루소라는 세 학자를 보게 될 텐데 이 세 학자를 따로 보는 이유는 그 세 학자가 다 자연 상태가 불완전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는 겁니다. 공통점은 그 세 학자 모두 계약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연권은 뭐냐면 자연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 이따 더 부가 설명을 하겠지만 생명, 자유, 재산, 소유권 이런 거. 이런 게 자연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해 버립시다. 뭐냐면 자연법상에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선생님 그럼 자연법이 뭐예요? 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막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항구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법, 진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 보시면 사실 법이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던 시대라도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디 써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다 또는 우리가 그걸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타인을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또는 내가 자유가 있다. 또는 내 재산 내가 소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써 있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계속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법. 어디 써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자연법상에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자연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내 생명을 지킬 것, 그다음에 내 재산을 지킬 것, 내가 자유를 누릴 것 이런 게 바로 자연권의 한 예가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실의 법에 써줘서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연법,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치예요. 알고 있는 이치가 자연법이고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가 자연권이라는 거죠.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런 자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그런 자연권, 이게 보장이 불확실했어요. 이건 모든 학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국가 성립의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입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나의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했던 이 개인들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이 개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성적 존재, 공통점이에요. 이성적 존재로서의 개인. 그럼 국가 왜 만들었겠어요? 여기서 보장이 불확실했던 자연권을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인위적인 계약의 산물,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회계약론자의 공통점입니다. 자연 상태를 규정했고요. 자연 상태에 자연권이 존재했고요. 그게 잘 안 지켜졌고요. 그래서 똑똑한 개인이 국가를 만들었고요. 국가는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다. 이거는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각각 따로따로 배운다고요? 자연 상태가 어땠다라고 정의한 게 달랐고, 그렇다면 어떤 국가 상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세 학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첫 번째, 공통점 보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네. 사회계약설, 국가 권력의 근원을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려는 개인들의 의지로 보았다. 국가 권력이 생긴 것은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려는 개인의 의지 때문이었다. OX, O죠. 이성적인 개인이. 그렇죠? 또 보세요. 인간의 심리작용을 개인들이 국가를 보호받고자 하는 동인으로 강조했다. 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그 선지예요. 인간 심리작용. 인간 심리작용이 어땠냐면 자연 상태에서 내 기본권 보장이 이게 되는 거야. 기본권이죠. 내 권리도 이거 자연권이 잘 보장이 안 되는데, 불안한데, 이거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런 심리적 작용.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원인이 됐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겼다라는 거죠.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다 몇 번씩 읽어 한번 보세요. 인간의 심리작용이 개인들이 국가를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O일까요? X일까요?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인위적 계약의 산물입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보장받지 못한 자연권을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잘 보장해라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국가는 수단입니다. 수단. 기억하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어려워하는 선지들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국가 형성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홉스가 절대군주 이런 거 주장했다고 해서 이성적이지 않겠지. 절대군주를 신뢰했으니까. 아니에요. 이성적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방금 확인하셨죠? 맞아요. 마지막 보세요. 계약은 사회계약설이래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진짜 계약서 썼을까요? 보세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즉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론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행위다. 이론상이 나타나는. 국가가 왜 생겼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가라는 건 생긴 거야.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은 이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거죠. 진짜 계약서 썼다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못 봤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여기 두 번째, 인간 심리작용.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되게 그럴듯해서 이것들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모두 가상적 행위이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국가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가상적 행위다.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좀 부연해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저 지금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아래 이렇게 여백 있죠? 거기다가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의 노트, 아니면 여러분의 개념 교재에다가 쓰세요. 이게 좀 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연상태 있죠? 사회계약설은 무엇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 상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상태가 됐죠. 아까 했던 거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 또는 이치, 그런 겁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야지, 내 재산을 지켜야지. 로크는 자연법 뭐라고 봤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지키려는 그런 것을 자연권으로 봤어요. 자연법에 따라 자연권이 존재하죠. 네. 자연법에 따라 자연권, 그런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 신체, 같은 얘기가 되겠고, 또는 재산권, 그런 재산권, 자유권, 이런 거 생신재자, 네. 생명, 신체, 재산권, 자유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권의 종류들이 될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더 쉽게. 천부인권.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권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국가를 맺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이런 천부인권을 가지고 자연적인 권리, 자유를 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하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연적인 질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뭔가 법이나 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질서하에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크 얘기를 해볼게요. 네, 로크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연법에 따른 자연권, 천부인권을 가지고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내 재산을 지킬 자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재산을 뺏어가요. 그러면 내 재산 뺏어갔어? 막 혼내줘야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킬 권리, 자연권이 있으니까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을 내가 막 혼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자연법을 집행한다. 자연법의 집행자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보세요. 자연법에 개인이 자기 소유물을 지킬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권리예요. 내 소유물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내 소유물을 뺏어간다. 그럼 내가 자연법에 따라 그 사람을 혼내줄 수 있다라고요. 개인이 자연법의 집행자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개인이 자연법의 집행자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내 재산 다시는 못 훔쳐가게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하겠죠. 근데 나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요. 서로 처벌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자연 상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평화롭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계약을 통해서 정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사회. 그래서 정치사회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국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제는 자연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법과 제도 하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사회적 자유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 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연법의 집행자가 돼서 자연법을 어긴 사람 있으면 혼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혹해지고 처벌이 가혹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가 안정되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개인이 이제 자연법의 집행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국가 상태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표를 뽑아서 대표자에게 법을 만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은 사람은 1년 감옥에 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실정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실정법. 보세요. 여기까지 좀 심화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그런 권리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적 자유 또는 자연적 질서 하에서 인위적인 게 없잖아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려왔어요. 그런데 가령 로크의 예처럼 개인이 스스로 이 자연법을 집행하면서 자연법을 너 어겼어? 내가 혼내줄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국가가 법을 어긴 사람을 혼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지 개인이 법을 집행하면 이거 난리 나요. 우리 집에 컴퓨터 너 훔쳐갔어? 너 일로 와, 사형이야. 너 우리 집에 저거 훔쳐갔어? 너 지하 감방에다 가둬야지?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개인이 법을 집행하니까.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즉 정치, 사회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구속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유, 사회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제는 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고 현실에서 정한, 진짜 우리 현실에서 정한 법, 실정법이 존재하죠. 여기서 자연법이었던 게 국가 상태로 올라오면서 실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진짜 여러분 법전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써있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적 자유, 자연적 질서, 사회적 자유, 사회적 질서, 정치, 사회라는 용어, 자연 상태와 짝꿍, 국가 상태와 짝꿍, 그리고 실정법이 의미하는 바, 자연법이 의미하는 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공통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 자연법을 집행한다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자연법은 로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집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자연법의 집행자다. 내 것을 피해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피해당하는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2009년 수능에 나왔어요.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죠? 또 볼게요. 그 다음에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은 모두 사회계약 전에 효력을 발생해서 이 자연법이라는 게 사회계약 전이 언제예요? 자연상태죠. 이 자연상태에서 이 자연법이 효력을 잘 발생시켜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이 잘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 뭐하러 국가상태를 만들어요? 그렇죠?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홉스와 로크는 정치 권력이 자연상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라고 본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이 정치 권력은 자연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다. 여러분, 정치 권력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가와 정치 권력 배웠잖아요.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적 질서가 아니죠. 사회적 질서죠. 자연적 질서는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자연적 질서잖아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많이 심화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페이지까지 보면서 사회계약설 전체의 공통점, 그리고 자연적 질서, 자연적 자유, 사회적 질서, 사회적 자유라는 그런 것을 국가 상태, 그리고 자연 상태와 짝지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주세요.
이제 4페이지에 여러분 홉스로 넘어갑니다.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홉스입니다. 보세요. 계약 이전에 자연상태, 계약 이후에 국가상태를 달리 봤어요. 이제 홉스, 로크, 루소가. 그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홉스는 뭐라 그랬냐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학생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지키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머 두려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홉스의 인간 본성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홉스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키는가가 가장 중요했대요. 자연상태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죠. 사람들은 내 것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 지키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판단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판단만 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개인은 이 자연 상태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명만 타인을 해칠 수 있고 나머지는 타인을 해칠 수 없다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람 앞에서 다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 사람만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이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내 거 지금 침해했어? 그럼 뻑 하고 죽이고. 내 동생한테 그래서 내 거 그래서 뻑 하고.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전쟁 상태가.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이 자연권을 전부 정치 권력자에게, 절대자에게 넘겨주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권에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만 하고 그래서 전쟁 상태를 만들어버리니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자. 어떻게든 평화와 안전을 하자. 여기 전쟁 상태 못 살겠다. 그래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누구에게 정치 권력을 넘겨요? 절대 군주에게. 군주가 주권을 가집니다. 절대 군주를 옹호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건데 시험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 절대 군주가 탄생한 사상적 배경, 왕권, 신수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이 절대 권력, 절대 군주한테 권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똑똑한 개인입니다. 개인. 신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줬습니다. 사람이.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연상태, 인간 이기적이고요. 자기를 위한 판단만 하고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모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싸워요. 전쟁. 그래서 평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자에게 다 넘기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홉스였습니다.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첫 번째 홉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홉스 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의와 부정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의,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뭐든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로 가죠. 정의롭고 또는 부정의하다는 것 자체의 구별이 안 됐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연결시켜서 보세요. 두 번째.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된 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의로운 거야. 옳은 거야. 이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틀렸죠? 옳은 거에 대한 합의가 되면 옳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을 텐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타인을 죽이는 것까지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 전쟁 상태로 타인을 죽이는 것까지도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봤다니까요. 따라서 정의에 대한 합의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연결시켜서 보세요.
연결시켜서 보세요. 2009년 3월 문제, 2010년 수능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홉스는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여러분, 자기 보존은 홉스가 많이 얘기했던 거고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인 거,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가지고 있었는데 했던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권을 국가 만들면서 전부 넘겼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두 번째 홉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4페이지죠. 네, 4페이지 계속이죠.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누구나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았으면 전쟁 상태가 안 됐어요. 누군가 능력이 아주 세고 다른 사람이 약했으면 능력이 센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지배가 관계가 돼가지고 오히려 전쟁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면 싸우죠. 싸울 수 있다고요. 네, 아까 보셨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는다.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다.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홉스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2010년 수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어때요? 똑같은 선지죠? 맞습니다. 이제 명확히 오시죠, 여러분. 예. 세 번째, 홉스는 불신과 전쟁의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불신과 전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모두 다 원하는 것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하기 때문이다. 불신과 전쟁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능력에 있어서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 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를 갖는다. 맞는다고요? 네, 맞다고요. 원하는 대로 힘을 사용할 자유를 가집니다.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가집니다. 그 능력을 씀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불신과 전쟁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각 나올 때마다 틀렸던 선지들을 모았습니다. 문제로 다가가요. 예, 개념 보세요. 사람들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것,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번 볼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홉스 심화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이 사회계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어떻다고요? 똑똑해요. 자연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겠구나. 어떻게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똑똑하고 이성적인 개인이 스스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따라서 강제해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보세요. 홉스의 계약은, 여러분 여기 별표입니다. 홉스의 계약은 개인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홉스의 계약은요, 계약을 통해서 절대 군주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런데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왕하고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왕, 너 우리나라 좀 다스려줘, 국가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왕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왕은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왕이
정말 정말 독재를 막 해도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이 없어요. 예, 저항권이 없습니다. 네. 로크는 저항권 있죠. 그렇죠? 전부 넘긴 겁니다. 개인들 상호 간에 왕한테 전부 넘기자.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나 계약한 적 없어. 따라서 왕이 잘못한다고 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 바로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홉스는 국가 권력은 개인들의 동의에 기원하지만 주권자의 권력 행사는 개인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개인들의 동의, 개인들 간의 상호 간의 계약 같은 얘기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주권자, 그 절대군주는요. 개인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군주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구속받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강제적 아니고요. 개인들 상호 간에 맞습니다. 마지막, 홉스는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선지에다 앞에 그냥 홉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설립된 국가는 개인의 자유 신장보다는 사회의 평화 유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2011년 수능의 제시문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군주가 하더라도 예전의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안전 유지, 평화 유지의 목적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정말 계속 같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홉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지금 비슷비슷한 거 모아두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가졌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 권력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통치 권력,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맞아요. 절대군주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그 가졌던 자유 유지. 이 말이 맞을까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렸나요? 못했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고 국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누렸던 자유 유지?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를 거기서 잘 유지하고 누렸으면 뭐하러 국가 만들어요? 틀렸죠? 두 번째 보세요. 홉스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보세요, 여기. 주권자와의 계약.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홉스는 주권자, 다시 말하면 왕, 주권자가 누구예요? 군주 주권이니까 주권자가 군주 왕이죠. 왕과 계약을 통해서 국가 만들었습니까?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국가 통해서 확장하려고 합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잘 못 누렸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국가에서 그걸 잘 보장받으려고 한 거죠. 틀렸고요. 여기도 보세요. 홉스는 개인이 주권자의 보호에 의존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확대 아니라고요.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거라고요. 여기 홉스의 사상에서 계약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확대 아니라고요. 네. 지금 똑같은 것이 지금 수능 6월, 9월 수능 해서 평가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홉스가 지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했던 것과 좀 달리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게 아닌 게,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둔 거 하나씩 보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첫 번째 4페이지 여러분 하단입니다. 첫 번째에 보면 자연 상태는 정의와 부정의의 구분이 없었다. 전쟁 상태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모른다. 하나 되셨죠? 두 번째 4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떤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다. 평등하다. 되셨죠? 지금 두 개째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러분. 4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계약은 왕과 개인 간에 맺은 것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맺은 거다. 이대로 못 살겠어. 개인들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세 개째 나왔죠. 대로 이제 넘기세요. 5페이지 왼쪽 제상단에 지금 바로 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홉스가 국가를 만든 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 누렸던 것을 확대하려고 국가를 만들었다. 삐 틀렸다라는 거예요. 유지, 확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예요. 심화된 거 네 가지 나왔습니다. 정리되시죠? 이렇게 묶어놨어요. 선생님이 정리하세요. 이제 로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 그리고 국가 상태 계약 똑같습니다. 근데 자연 상태 정의가 다르죠?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아요. 하얀색으로 칠하면 하얗고 검은색으로 칠하면 까맣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 이건 다 똑같죠. 자연 상태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통점이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정법, 현실에 진짜 만든 그 법, 재판관, 집행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이 처벌권을 행사합니다. 처벌을. 내 거 훔쳐갔어? 막 처벌. 그럼 복수, 처벌, 복수. 예, 보세요.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고 사실은 잠재적인 투쟁 상태입니다. 여기 이게 왜 왔죠? 이거 잘못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잠재적인 투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 자유, 재산을 향유하는 그런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권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전처럼 가지고 있고 뭐만 넘겼어요? 일부만 넘겼습니다. 뭐만?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 개인이 내 것을 지키려고 막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과혹한 처벌이 되고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래가지고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어. 처벌권만 넘긴 겁니다. 목적은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국가는 아주 공정하게 심판해서 잘 처벌하는 공정한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국가한테 권력을 넘겨준 거죠. 그런데 봐요. 특히 입법권을 넘겨서 대표한테 입법권을 넘겨서 법을 만들어서 실정법을 만들어서 나의 재산, 나의 생명 이런 거 잘 지켜달라고 한 겁니다. 잘 지켜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권력을 하나한테만 넘기면 그 권력자가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오히려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 군데마다 다 넘기면 안 되겠다. 두 개로 나눠서 법을 만드는 건 의회한테 넘기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왕한테 넘기자. 이렇게 이권으로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같아지면 그 사람도 우리 기본권, 자연권을 해칠 거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권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입헌군주제,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군주. 그다음에 대의민주정치, 대표 뽑았죠. 그리고 이 군주가, 이 대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권, 로크의 특징이죠. 그렇죠?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로크였습니다. 이제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로크.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크는 자 보세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보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는 정치사회, 국가사회고 정치사회, 국가사회에서는 사회적 자유를 누린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연적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자연법도 없다? 있어요. 자연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연법에 따라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생명, 자유.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것들. 틀렸죠? 틀렸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네. 로크는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의 공통점, 이성을 모두 이성적인 존재다. 개인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보았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로크는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 능력은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데 토대가 된다. 개인이 이성적이고 개인이 똑똑해서 정치사회, 국가를 구성했다. 맞는 얘기죠. 똑똑해서 정치사회, 국가를 만들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의 활용으로 자연법을 집행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그들의 이성을 활용해서 자연법을 집행했습니다. 자연법에 따라서 내 소유권은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소유권을 누가 침해하면 내가 그 자연법에 따라 처단하리라 라고 했다고요. 개인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개인이 자연법의 집행자라는 것, 이거 로크의 얘기 맞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로크 마저 보고 루소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졌어요. 진짜 개념 강의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심화된 거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가장 기본입니다.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통해서 딱 개념 정리하신 다음에 개념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세요. 자연 상태에 로크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연권 가지고 있었고 근데 개인이 자연법을 집행하니까 오히려 잠재적 투쟁 상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국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절대자 나타나면 안 되겠어. 처벌권만 넘기겠어.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왕은 집행해. 이권 분립. 잘못하면 저항해야지. 이런 내용도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놓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죠. 지금 묶어 놓은 것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성에 따라서 정치사회라는 말, 국가. 가장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말로 풀어진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진짜 여러분 떠먹여주고 싶은데 오히려 막 떠먹여주다 보니까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할 거거든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꼼꼼히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로, 직접 문제로 확인하면서 이제 이해되네. 그런 과정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